소리는 조용히 구석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읽어볼래? 엄마가 책을 건넸지만 소리는 외면했어요. 소리는 찡그린 얼굴로 책을 내던졌어요. 찢어진 페이지들이 갑자기 살랑살랑 날아올랐어요. 눈앞에서 빛나는 종이를 소리는 넋 잃고 쳐다봤어요. 환한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어요. 소리는 놀라서 눈을 크게 뜬 채 그대로 얼어버렸어요. 순식간에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우며 모든 걸 덮었어요. 조각들이 천천히 빛 속으로 떠올랐어요. 조각들이 회오리 치듯 돌더니 빛으로 된 문이 생겨났어요. 소리는 조심스레 빛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조심스럽게 한 걸음 내딛었어요. 소리는 빛에 이끌리듯 안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그리고 소리는 사라졌어요. 소리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됐네요. 소리는 빛에 감싸인 채 천천히 떠올랐어요. 그리고 반짝이는 별들 사이로 흘러갔어요. 저 멀리 누군가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 존재는 손을 들어 소리를 자신 쪽으로 이끌었어요. 빛 속을 지나온 소리는 그녀 앞에 가만히 멈춰섰어요. 그녀는 소리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그리곤 소리에게 한 권의 책을 건넸어요. 책장이 열리자 빛나는 기호들이 마치 춤추듯 흩날렸어요.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50개의 이야기를 완성해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소리는 책을 품에 꼭 안고 눈을 감았어요. 그러자 소리 주변으로 수많은 세계의 길이 열렸어요. 소리는 천천히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곤 조심스럽게 첫 번째 문 앞에 다가섰어요. 문이 열리자 찬란한 빛이 쏟아져 나왔어요. 소리는 부드럽게 웃으며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어요. 소리는 이야기문을 통해 새로운 세계로 들어섰어요. 흥부는 초라한 집 앞에서 나무 바구니를 고치고 있었어요. 배고픈 아이들이 텅 빈 밥그릇을 들고 다가왔어요. 흥부는 아이들을 다독이고 산으로 향했어요. 그러다 산길에서 다친 제비를 발견했어요. 흥부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제비를 안았어요. 그리고 집에 데려와 상처 입은 제비의 다리를 치료해줬어요. 흥부의 보살핌으로 제비는 기력을 찾았어요. 회복된 제비가 다시 날아올랐어요. 흥부와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배웅했어요. 소리는 멀리서 조용히 바라봤죠. 제비는 하늘로 날아갔어요. 며칠 뒤 제비가 박씨를 물고 돌아왔어요. 흥부는 박씨를 마당에 심었어요. 박이 무럭무럭 자라 큰 박이 되었어요. 박을 자르자 박 안에서 보물들이 쏟아졌어요. 흥부 가족은 놀라움과 기쁨에 가득 찼어요. 흥부는 이 보물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했어요. 흥부는 마을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어요. 노인에겐 약을, 아이들에겐 음식을 나눠줬어요. 마을 사람들은 흥부의 친절함을 칭찬했어요. 흥부는 겸손하게 말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소리는 따뜻한 시선으로 흥부를 바라봤어요. 한편 놀부는 산 너머에서 상황을 엿보고 있었어요. 놀부는 욕심 때문에 일부러 제비를 다치게 했어요. 화가 난 제비가 다시 박씨를 물고 돌아왔어요. 놀부는 박을 심고 다 자라자 욕심스럽게 잘랐어요. 놀부의 박 안에서는 도깨비가 튀어나왔어요. 도깨비의 괴롭힘에 마을이 혼란에 빠졌어요. 소리는 마을의 혼란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이야기문이 다시 열렸어요. 소리는 복잡한 마음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소리는 천천히 다음 이야기의 문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소리는 사라졌어요. 소리는 조심스레 시계 모양의 문을 통과했어요. 눈앞에 펼쳐진 마을은 시간이 멈춘 듯 조용했죠. 사람들은 걸음을 멈춘 채 숨조차 쉬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늘 위 시계탑의 바늘이 천천히 거꾸로 돌고 있었어요. 어떤 남자가 해질 역해 좋은 아침 하고 인사했어요. 땅에 떨어졌던 사과가 나뭇가지로 천천히 되돌아갔어요. 해는 지고
게 아니라 거꾸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앞이 아니라 뒤로 걷고 있네요. 아이들은 웃지도 않고 거꾸로 미끄럼틀을 타고 있었어요. 주변은 고요했고 들리는 건 시계 소리뿐이었어요. 소녀는 똑같은 말을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소리는 조심히 다가갔지만 소녀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안녕 하고 말을 걸었지만 소녀는 반복만 했어요. 소녀는 등을 돌려 방금 했던 행동을 다시 했어요. 소리는 소년도 마을처럼 반복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모든 사람들의 하루가 어제로 되돌아가는 듯 했어요. 소리는 그대로 멈춰섰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저 같은 말을 반복하는 소년을 바라봤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아려웠어요. 소리는 소년에게 조용히 속삭였어요. 난 여기에 있어. 그제야 소년의 눈이 살짝 흔들렸어요. 둘은 말없이 조용히 서로를 바라봤어요. 나뭇잎 하나가 공중에 멈춰 있네요. 소리의 손끝이 소년의 손을 살며시 스쳤어요. 하지만 소년은 여전히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소리는 시계탑을 올려다보며 결심했어요. 그리곤 혼자 시계탑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어요. 커다란 톱니바퀴들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가장 안쪽엔 반짝이는 구슬이 심장처럼 뛰고 있었어요. 소리는 손을 뻗으며 조심스럽게 망설였어요. 손끝은 떨렸지만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손이 닿는 순간 따뜻한 빛이 마을을 감쌌어요. 사람들이 눈을 깜빡이며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소년이 고개를 돌려 처음으로 소리를 바라봤어요. 시간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시계탑의 소음은 멈추고 황홀함이 찾아왔어요. 소리 뒤로 다음 이야기의 문이 반짝이며 나타났어요. 소리는 마지막으로 소년을 향해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은 사라졌지만 시간은 이제 제대로 흐를 거예요. 소리는 이야기문을 지나 어느 조용한 마당에 도착했어요. 잠시 후 또래의 아이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자연스럽게 둘은 마당에 앉아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바구니를 들고 나와 말했어요. 얘들아, 금방 다녀올게. 문 잘 잠그고 있어야 해. 두 아이를 꼭 안아주고는 대문을 열고 나가셨어요. 마당엔 조용히 둘만 남았고 작은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왜 이렇게 안 오시지? 그때였어요. 대문 너머에서 쿵쿵 묵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얘들아, 엄마다 문 열어다오. 익숙한 목소리였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열지 마. 엄마 아니야. 오빠는 소리에게 눈짓하며 조심하라고 했어요. 문틈 아래로 반짝이는 눈이 보였어요. 호랑이. 소리는 오빠의 손을 꼭 잡고 뒷문으로 달려나갔어요. 두 아이는 숲속을 달렸고 그 뒤로 호랑이의 기척이 따라왔어요. 하하하, 다 보고 있어. 호랑이는 웃으며 방향을 바꾸며 다가왔어요. 두 아이는 큰 나무 위로 올라가 숨었어요. 아래에선 호랑이가 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죠. 빨리 내려와. 호랑이는 나무를 흔들며 으르렁거렸어요. 소리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았어요. 제발, 저희를 도와주세요. 그 순간 나뭇잎 사이로 하늘에서 빛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안 돼. 가지마. 호랑이는 빛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이들의 몸이 빛에 감싸이며 공중으로 떠올랐어요. 우리 날고 있어. 점점 멀어지는 나무, 멀어지는 땅. 아이들은 하늘로 향했어요. 돌아와. 거기 멈춰. 호랑이의 외침은 닿지 않았어요. 두 아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하늘의 빛이 말했어요. 너희의 마음은 세상을 비출 빛이란다. 이제 낮과 밤을 지켜주렴. 내가 해가 되어 낮을 지킬게. 그럼 난 달이 되어 밤을 지킬게. 그 시각 어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거기 있었구나. 그래, 잘 있으려무나. 이제 두 아이는 하늘에서 서로를 그리고 모두를 지켜주기로 했어요.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구나. 이번 이야기의 문이 천천히 닫혔어요. 다음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겠죠? 서서히 다음 이야기가 열려요. 얼음 소리는 다음 이야기로 걸어 들어갔어요. 이야기의 문이 닫히고 조용한 어둠이 남았어요.